조국 혁신당의 기세가 오르면서 조국 대표가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해진 한 사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인데요. 바로 이 발언 때문입니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대구 지역에 제가 놀랐던 게 시민들이 먼저 다가와서 나는 중도적인 사람이다 또는 보수적인 사람이고 단 한 번도 민주당을 찍은 적이 없는데 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조국 혁신당 찍겠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윤석열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은 그러니까 이분들의 TK에 계신 분들의 입장은 윤석열은 싫은데 민주당은으로는 안 가는 겁니다. 조국 대표께서 조국 혁신당이 지금 지지율이 잘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윤석열 대통령도 싫은데 민주당도 싫어서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조국 혁신당 대표께서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네네. 아마 조국 대표께서 설마 그렇게 말씀하셨겠나 싶습니다. 그러게요. 오보 아닐까 생각하고 설마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장면만 보면은 말이죠. 저 질문을 받기 전까지 아마 이재명 대표는 그 보고를 못 받은 것 같아요. 조국 대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것을. 그러니까 민주당이 싫어서 조국 혁신당으로 왔다라는 얘기를 오보겠지. 설마 진짜 그랬겠느냐.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진짜 저런 영상이 있었다는 걸 봤겠죠. 서영주 대변인 네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믿고 싶지 않으신 걸 수도 있죠. 네. 근데 이제 뭐 연대를 하느냐, 뭐 연합을 하느냐, 뭐 이런 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거리를 두면서 같은 방향을 보고 가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을 같이 이번 총선에서 이뤄내자는 어떤 뭐 암묵적인 괴는 같이 해요. 근데 네.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민주당이 싫어서 우리 당이 온 거라는 것은 네. 민주당이 그만큼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따지고 보면은 민주당을 깎아내린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마 이재명 대표가 놀랬던 것 같고요. 근데 네. 이게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싫은 게 아니라 네. 민주당이 답답해서 조국 혁신당으로 옮겨간 지지층은 꽤 있다라는 네. 측면에서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데 뭐 이재명 대표도 나름대로 지금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비례정당에 몰빵해달라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같은 정도의 수준이다. 그래서 서로 간에 오해 없이 하나의 목표로 그대로 가는 도중에 이제 뭐 불협화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최 국장님. 네. 자, 이재명 대 조국, 조국 대 이재명. 뭐 한때는 이제 서로 손을 잡고 악수를 하고 뭐 연대 비슷한 그런 의식을 치르기도 했는데 지금 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좀 처음부터 충분히 예상했던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난번에 연대 얘기했을 때는요. 네. 조국 대표가 인사차 갔을 때예요. 네.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안 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그때 말들을 잘 이렇게 살펴보시면 전부 다 일반론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는 같은 야권이니까 협력해야 된다는 뜻이지. 네. 조국 대표하고 뭐 손잡고 뭘 어떻게 해보자는 게 아니었고. 네. 그다음에 4년 전에도 그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그랬듯이 네. 그때도 그 투표 임박해서는요 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을 찍어달라고 하고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이런저런 뭐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도 똑같은 장면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야권 표를 가지고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로서는 몰빵론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네. 충분히 예상됐던 장면이고 그다음에 조국 대표가 지금 얘기한 거는 그 뭐 대구 시민 누가 한 사람이 그러더라 뭐 하는 얘기 정도에 그치는 거지 실제 전후 맥락을 보면 뭐 그렇게 심각한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최 국장님. 가령 총선 이후에 네. 조국 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합당 이야기 나올까요? 당연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왜냐하면 그 후에 조국 대표의 신변에 여러 가지 사법적 문제가 생길 거예요.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 당은 뭐 조국 대표의 사실상 뭐 사당이나 거의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합당 얘기가 나올 것이고 저는 그 합당도 성사될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을 불편하게 하는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민주당 소속으로 지역구 공천을 받은 이 인물이 조국 혁신당 명예당원에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은 건데요.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투표하지 않겠다. 기권한다 하는데 조국 혁신당에는 투표를 해야 돼. 그런다 하면 투표장에 가면은 그분들이 1번 민주당을 지역에서 찍을 수밖에 없지 않냐.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조국 혁신당하고 거의 정세 인식이나 똑같은 것 같아서요. 나중에 저희 명예당원으로 좀 괜찮으신가요? 모셔야 되지 않을까. 저한테 명예당원 좋습니다. 공격받으실 것 같은데. 폭넓게 봐야 돼요.
박지원 전 대표, 우리 민주당의 이번 국회의원 후보께서 조국 혁신당의 명예당원을 하겠다고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이라면 당연히 명예당원을 하더라도 더불어민주연합의 명예당원을 하셔야지. 네. 이재명 대표 표정이 씁쓸합니다. 그런데 최 기자, 이제 박지원 후보가 저런 이야기를 아마 유튜브 방송 같아 보이긴 하지만 저런 말을 한다는 건 자기 지역구의 그 선거에 대해서는 자신 있다 이런 뜻입니까? 예, 거기에 더해서 이제 박지원 후보도 직접 말했지만 뭐 이미 공천장 줬는데 나를 뭐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까지 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내 거치는 괜찮으니까 지금 조국당 명예당원 해도 된다 이런 네. 취지로 말한 부분에 있어서 더 분노를 샀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어제 그래서 정청래 최고위원이 바로 또 SNS에 글을 올려서 지금 특히나 이런 발언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러면서 이거는 최고위에서 긴급하게 다뤄야 한다라고 해서 실제로 어젯밤 최고위에서 이 문제가 논의가 됐습니다. 결과가 뭡니까? 근데 다만 결론을 내지 못했어요. 이 네.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는데 네. 그러면 박지원 후보에 대해서 어떤 수준의 징계를 내릴 것이냐를 놓고서는 이견이 조금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를테면 이제 뭐 양문석 후보가 과거에 막말 갖고 3개월 뭐 정직 뭐 경고를 받았던 뭐 이런 전례가 있는 당원 정직을 받았던 것처럼 네. 그런 수준의 구체적인 징계를 내릴지 아니면 구두 경고에 그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내부 토론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제는 일단 최고위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은 나지 않았고 또 다른 당내 내홍으로 불거질 가능성 이 부분을 가장 고려해서 선거에 별로 맞지 않다. 이 정무적 판단으로 결국에는 결론을 유보한 걸로 보입니다. 네. 아까 영상에서도 봤지만 최 국장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나 정청래 의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참 못마땅하기는 하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죠. 아니 그 지역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지금 아마 방법이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정도로 그냥 대략 끝내려는 수순 아닌가 싶은데요. 뭐 네. 그 실제 뭐 명예당원을 뭐 하기야 하겠습니까? 그냥 네. 그런 정도로 서로 대화하다 보니까 오간 얘기로 저는 보기 때문에 뭐 별로 그렇게 비중 안 두고 그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